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검찰을 약간 압박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을 때 청와대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오늘 조 장관이 그 임명장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청와대를 들어갔다는데 무슨 일로 청와대 간 겁니까? 네, 장관이 된 이후에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첫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 등 대통령과 함께 조국 장관과 차관 또 검찰국장 등이 함께 모여서 업무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검찰을 향해서 작심 경고의 메시지를 좀 날린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냥 높은 것도 아니고 매우 높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진단했습니다.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한번 보시죠. 아이고, 글자가 좀 많은데요. 좀 잠깐 잘 봐주시죠.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 등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시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 장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조 부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 저 발언 딱 전에 듣고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절제와 그리고 인권을 강조했어요. 예. 그 얘기는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인권도 없고 절제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접 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실까요? 우선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검찰이 예. 통제를 받아야죠. 근데 검찰이 통제받는 것은 법원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를 법원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리고 영장을 발부냐 기각이냐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주적 통제라고까지 썼습니다. 검찰 수사를 구속하라 마라 이거를 일부 국민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토요일에 있었던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의 시위는 조국 사수라는 팻말이 적혀 있었어요. 조국 사수. 그러니까 집회 참석한 분들 그리고 친여당 성향의 분들은 검찰 개혁이 조국 사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라고 우리가 도식화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세 번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 그리고 산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검찰의 자세거든요. 예. 지금 검찰이 산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오늘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 예정이 안 돼 있었어요. 예정이 안 돼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그 부분이 얘기입니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자, 청와대 내부에서 열리는 일정은 경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말에는 다음 주에 대통령 일정이 예고가 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후쯤에는 이 길, 그러니까 다음 날에 대통령 일정이 예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오후 1시 넘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예.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다. 그러면서 10시부터 35분간 있었던 것을 사후 브리핑하면서 예. 오후 1시 40분부터 보도해달라. 보도해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저는 한마디로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당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리고 특히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이후에 저는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검찰을 향한 메시지는 오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었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들어보시죠.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사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고민정 대변인 입을 통해서 확인하셨지만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검찰 성찰하세요. 라고 얘기한 이제 사흘 만이죠.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검찰에 대해서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현 부위원장께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일단 저런 검찰을 향한 메시지는 조 장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개입,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수사 개입은 아니죠. 수사 개입이 되려면 뭐 수사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저는 아마 핵심적인 얘기는 민주적 통제, 어쨌든 네. 검찰이라는 권력은 어찌 보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에 이게 뭐 사법부가 견제한다 그러는데요. 사법부만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도 견제 권한이 있고요. 행정부의 일부거든요. 행정부 일부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물론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나 아니면 조국 장관이 이게 만약 수사되기 전에 이런 입장을 안 취했다가 새롭게 입장을 나온 게 아니라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이런 얘기는 뭐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한다고 해서 이게 수사 개입이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더군다나 뭐 정치적 중립성 말씀하셨지만 현직 정관을 지금 임명될 때부터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어찌 보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정 의원님. 지금의 사태는요, 8월 9일 날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내정한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려 50일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검찰개혁의 문제 이전에 저는 이렇게 대통령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공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하려면 대통령의 인사권도 정말 겸손하게 행사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지금 이 문제가 나라가 온통 진영으로 갈리고 거리에 뛰쳐나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대통령이 코드 인사, 진영 인사, 아주 오만한 인사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국민 여론은 조국 장관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로 지금 국면을 돌리려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이전 문제는 과연 국민에게로부터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뜻에 맞게 행사되고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근원적으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개혁 문제는 나중의 문제인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뭐 형사부, 공판부의 강화, 뭐 등등 피해 사실 공포 등의 공보 준칙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을 때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무산시킨 게 누구예요? 조국 민정수석 아니에요? 민정수석이다.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당분간 특수수사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조국 수석 본인의 얘기예요. 아니 본인들이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이 특수부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검찰개혁 차원에서 그 당시 검찰총장, 문물총장은 이 기능을 축소하려고 했을 때 반대하다가 지금 그 검찰핵 할 것이 자신들한테 들어오니까 지금 특수부 축소해야 된다. 아하.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적어도 지난 2년간의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검찰을 향한 이제 메시지가 이제 연달아 나온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오늘 나왔습니다.